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다행히 코스피 지수는 반등에 나서주면서 장중 4천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송태현 유한투증권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차장님께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집중은 바이오 가지고 오셨고 회피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재건주 먼저 보면 최근에 재건주가 좀 시세를 내줬잖아요. 제로 소멸 이율로 가지고 오신 건지 왜 회피 섹터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즘 이 재건주들이 아무래도 스위스 제네바에서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고 기대감 속에 올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의 기대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많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천문학적인 이 재건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한국 업체들이 MOU라든지 이런 분의 협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체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이슈 자체가 일단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주가를 올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다음으로 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 모멘텀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를 계속적으로 슬슬슬 내려오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여기서는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내줬습니다. 한동안은 쉬어갈 수 있을 테니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써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내년 1월에 굵직한 학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12월 FOMC를 두고 동결 시나리오가 컸다가 다시금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금리 인하 사이클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오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네. 아무래도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섹터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더 움직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40% 밑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80%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경험상 보게 되면 금리 인하기에서는 바이오가 조금 더 좋았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로 가게 되면서 제약주들이 조금 더 좋았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증권사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26년도 상반기는 조금 더 바이오가 우세하고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될수록 제약주가 우세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바이오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과연 어떠한 이제 하위 이러한 트렌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경구용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라든지 아니면 뇌질환 이 치료제에 관련돼서도 노노디스크가 계속적으로 치료에 대한 이 흐름 약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DC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오를 때 제약바이오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다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지난주 포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프로티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8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리뷰해 주실까요? 프로틴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안 눌리고 있어요. 한 2% 남짓 눌리고 있는데 전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 AI 관련돼서도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의료 AI에 관련된 도입이 더욱더 많은 부분 되고 있고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있어서도 더 많은 부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이오 섹터가 더 가는 한에서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또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목군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한에서는 프로티나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다. 지금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의료 AI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비중 만나보도록 하죠. 반도체랑 바이오 비중 확대를 주셨고요. 35%, 30% 그리고 ESS 금융 그리고 유리기판을 편입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앞서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왜 집중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탑픽을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인투셀 가지고 왔어요. 네. ADC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ADC 관련해서 플랫폼을 하고 있는 링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대비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 정상세포에는 반응하지 않고 종양세포에 효율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링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ADC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특허 문제에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은 중국의 특허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투셀이 상당 부분 주가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사실상 그 중국 업체에서 이 원천 권리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원천 특허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인투셀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더욱더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더 공고해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투셀이 이러한 부분의 리스크도 이제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도에도 보게 되면은 임상의 결과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하고 있는 임상 결과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체적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인투셀이 2026년도에는 보다 더 강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투셀은 바이오에서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차장님께서 선정해 주신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었는데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넥스피어라는 이러한 자사의 관절염 관련돼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관련돼서 넥스피어가 지금 미국의 FDA 서브미션을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술력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도 아니면 국외에서도 많은 부분 이제 확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넥스피어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넥스 파우더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면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출혈을 잡아주는 이런 파우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수출 물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수출 비중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1차 치료제로 2026년도에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에 대한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